당신은 자식을 위해 뭘 포기하셨나요? 집, 꿈, 아니면 당신 자신? 70대 현숙 씨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서 돌아온 건 냉정한 외면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한마디에 현숙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현숙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일부 평생을 바친 어머니. 아침 6시. 현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손은 여전히 바쁩니다. 자식들이 떠난 지 벌써 3년. 하지만 습관처럼 밥을 4공기 짓습니다. 아, 또 이러네. 혼잣말을 하며 쓸쓸히 웃습니다. 텅 빈 식탁. 예전엔 시끄러웠던 이 집이 이젠 너무 조용합니다. 현숙 씨가 25이었을 때 그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공부 더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걸 접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남편 뒷바라지, 그리고 아이 셋.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20년.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큰아들 민수. 그는 현숙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어.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희 바쁘니까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눈치. 손주를 보고 싶어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둘째 딸 수진. 호주로 이민 간 지 10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엄마, 거긴 겨울이죠? 여긴 지금 여름이에요. 영상통화로 보는 딸의 얼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막내 아들 재훈. 그나마 가까이 살지만 그 역시 바쁩니다. 엄마, 나 요즘 사업 때문에 정신없어. 그래, 알았어. 내일이 중요하지. 현숙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느 날 저녁, 현숙 씨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 대신 혼자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무릎 수술 비용, 혼자 회복 가능한가. 검색창에 쓸쓸한 글자들이 남습니다. 그날 밤 현숙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어린 자식들과 찍은 사진.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2부 무너지는 관계.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 현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왜요? 바쁜데. 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뚝. 전화는 끊겼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현숙 씨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는 다시 전화하지 않을 거라는 걸.
둘째 딸 수진에게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진아, 엄마야. 건강은 괜찮니? 12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바빠서 연락 자주 못해요. 그게 다입니다. 현숙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막내 재훈. 그나마 재훈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다음 주에 무릎 수술 좀 하는데. 수술이요? 큰 거예요? 아니야, 작은 거야. 그냥, 혹시 시간 되면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엄마, 그날이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아, 그날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미안해요,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넌 내일 해. 정말 괜찮으세요? 다음에 꼭 보러 갈게요.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현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다음에 꼭 보러 갈게요.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수술 전날 밤. 현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지?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자식들은 알기나 할까? 새벽 3시 현숙 씨는 일어나 편지를 씁니다. 민수야, 수진아, 재훈아. 엄마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엄마는 하지만 펜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편지는 반만 쓴 채 서랍에 들어갑니다. 수술 당일 현숙 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갑니다. 보호자는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저 혼자 왔어요.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연락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현숙 씨를 바라봅니다. 수술실 앞, 하얀 복도, 현숙 씨는 홀로 앉아 있습니다. 옆 침대에는 며느리가, 딸이, 아들이 함께 온 환자들. 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다독입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우리가 다 있잖아. 현숙 씨는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수술이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현숙 씨.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확인하고 갑니다. 수술 잘 되셨어요. 이틀 정도 입원하셔야 해요. 네. 그날 밤, 병실은 조용합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엄마.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현숙 씨는 천장만 바라봅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혹시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지만 화면은 비어 있습니다. 현숙 씨는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민수야, 엄마 수술 잘 끝났어. 걱정하지 마. 1시간 후. 아, 네. 다행이네요. 그게 전부입니다. 현숙 씨는 핸드폰을 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퇴원하는 날, 현숙 씨는 혼자 짐을 쌉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텅 빈 집,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내가 받는 거구나. 핸드폰이 울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건 통신사 광고 문자였습니다.
현숙 씨는 핸드폰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부 마지막 시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숙 씨의 무릎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부엌으로 갑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립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 현숙 씨는 주저앉아 조각들을 줍습니다. 손에서 피가 납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이 나이에 혼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현숙 씨는 결심합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자.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장을 보러 갑니다. 목발을 짚고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갈비, 수진이가 좋아하던 나물, 재훈이가 좋아하던 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릅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무릎은 아프지만 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수야, 네 엄마, 다음 주 추석인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지 않을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해놓을게. 엄마, 저희는 처가 가기로 했어요. 아, 그럼 추석 다음 날이라도? 글쎄요. 명절에 쉬고 싶어서요. 현숙 씨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야,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또 끊겼습니다. 현숙 씨는 수진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수진아, 엄마 왜요? 지금 거기 새벽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낮이지? 네, 점심시간이에요. 엄마 목소리 좀 들어줄 수 있어? 엄마, 저 지금 회사 구내식당인데 조용한 데가 아니라서. 수진아, 엄마 미안해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화면이 꺼집니다. 현숙 씨는 마지막으로 재훈에게 전화합니다. 재훈아, 네 엄마. 추석에 엄마 혼자 있게 생겼어. 너라도 와줄 수 있을까? 엄마, 저 그날 부산 출장이에요. 부산? 그럼 추석 다음 날은? 일요일에 복귀해야 해서. 현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무리한 부탁한 거지. 넌 내일 잘하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현숙 씨는 부엌을 바라봅니다. 냉장고 가득 채운 음식 재료들. 누구를 위해 산 걸까요? 현숙 씨는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앉습니다. 텅 빈 집.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똑, 딱, 똑, 딱. 추석 당일. 현숙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립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앞에, 여보, 당신은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애들이 이렇게 될 줄.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습니다. 현숙 씨는 눈물을 닦습니다. 당신은 좋겠어요. 먼저 가서 이런 거 안 봐도 되니까 절을 합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혼자 조용히 TV를 켭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 현숙 씨는 TV를 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절 인사조차 없습니다. 현숙 씨는 자식들에게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민수야, 추석 잘 보내고 있니? 수진아, 거기는 명절 아니지만 건강해라. 재훈아, 출장 잘 다녀와. 엄마는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한참 후에 답장이 옵니다. 민수, 네, 엄마도요. 수진, 네. 재훈, 네. 그게 전부입니다. 현숙 씨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숙 씨는 혼자 냉장고의 음식들을 꺼냅니다. 아까운데 버릴 수는 없으니 혼자서 전을 부칩니다. 혼자서 나물을 무칩니다. 혼자서 갈비를 삶습니다. 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음식들. 현숙 씨는 젓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눈물이 음식에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사랑한 방식이 잘못된 걸까? 너무 많이 줘서 문제였을까? 아니면 너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서. 현숙 씨는 상을 밀어냅니다. 그릇들이 와르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이 집엔 현숙 씨 혼자뿐이니까. 그날 밤, 현숙 씨는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자식들이 어릴 적 쓴 편지들, 생일 카드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 엄마는 슈퍼맨이에요. 현숙 씨는 한 장 한 장 펼쳐봅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른들이 시켜서 쓴 걸까요? 현숙 씨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장롱에 밀어 넣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니까. 사부 깨달음의 순간.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현숙 씨는 병원에 갑니다. 정기 검진 날입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따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아이고, 혼자?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아들이 매번 데려다 줘요. 며느리도 같이 오고. 네. 좋으시겠어요. 자식이 몇이나 되세요? 셋이요. 셋이나?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현숙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진료실에 들어갑니다. 무릎은 어떠세요? 회복은 잘 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혼자 사세요? 가족은요? 자식들이 있긴 한데. 다들 바빠서요. 의사는 잠시 현숙 씨를 바라봅니다. 어르신,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혈압약 드릴 테니 꼭 챙겨 드세요. 네. 병원을 나서는 길. 현숙 씨는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가을 바람이 쌀쌀합니다. 주변을 봅니다. 손주를 데리고 산책하는 할머니, 딸과 팔짱을 끼고 걷는 할머니, 아들 부부와 함께 앉아있는 할아버지. 현숙 씨만 혼자입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또 바쁘다고 하겠지.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춥니다. 어차피 답장은 몇 시간 후에나 오겠지. 재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괜히 짐이 될 것 같아서. 현숙 씨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앞을 지나칩니다. 장을 보려다가 멈춥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혼자 먹을 건데. 그냥 지나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숙 씨는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펼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첫돌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엄마 사진 찍어요. 엄마 저 봐요. 엄마랑 같이 찍을래요. 그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숙 씨는 사진첩을 덮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의 인생이 아니구나.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구나. 현숙 씨는 거울 앞에 섭니다. 70대의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나는 누구지?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그럼 나는? 박현숙이라는 사람은? 현숙 씨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대학 입학 허가서가 있습니다. 45년 전 합격했지만 가지 못한 대학. 딸이 무슨 대학을 가? 시집이나 잘 가야지. 아버지의 말에 포기했습니다. 그때도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참았습니다. 자식 키우면서도 참았습니다. 평생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현숙 씨는 허가서를 꺼내봅니다. 박현숙 양의 입학을 허가함. 45년 전 그날, 엄마가 되기 전, 아내가 되기 전, 그냥 현숙이었던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현숙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슬픔만이 아닙니다. 분노도 섞여 있습니다. 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을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날 밤, 현숙 씨는 일기장을 꺼냅니다. 20년 만입니다. 펜을 듭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나는 평생 엄마로만 살았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나는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전화도 부담스럽고, 연락도 귀찮고, 만나는 것도 피곤한 그런 존재.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자식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다. 어쩌면 변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내가 몰랐던 것뿐.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단지 해야 하는 의무, 명절에 챙겨야 하는 숙제, 그것도 귀찮아하는. 현숙 씨는 펜을 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인정하니까, 현실을 마주하니까. 다음 날 아침, 현숙 씨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박현숙,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 거요? 대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 현숙 씨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민수, 수진, 재훈과의 카톡방. 손가락이 멈칫합니다. 하지만 곧 결심합니다. 알림을 끕니다. 더 이상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 졸이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위해. 현숙 씨는 창밖을 봅니다. 가을 하늘이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작은 목소리지만 확고합니다. 오후 혼자만의 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숙 씨는 알림을 끈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다른 일을 합니다.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어르신, 회원증 만드시겠어요? 네, 만들어주세요. 좋아하시는 책 종류가 있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추천해 주세요. 사서는 미소를 지으며 몇 권을 건넵니다. 이 책들 어떠세요? 요즘 시니어 분들이 많이 읽으세요. 현숙 씨는 책을 받아듭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뜁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책을 펼칩니다. 첫 문장.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현숙 씨는 멈춥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자식들의 거? 남편의 거? 아니면 책장을 넘깁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현숙 씨는 불을 켜고 계속 읽습니다. 당신이 베푼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만큼의 사랑을 주세요. 현숙 씨는 책을 덮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따뜻한 눈물입니다. 다음 날, 현숙 씨는 거울 앞에 섭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엽니다. 항상 입던 낡은 옷들. 이것밖에 없네. 현숙 씨는 결심합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45년 만입니다. 자식들 옷만 사러 왔었지. 자신을 위해 온 건 처음입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점원이 다가옵니다. 저, 옷 좀 사고 싶은데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쁜 거요. 점원은 웃으며 몇 벌을 권합니다. 현숙 씨는 탈의실로 들어갑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새 옷을 입은 자신, 낯섭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어머님, 잘 어울리세요. 정말요? 네. 한번 나오셔서 큰 거울로 보세요. 현숙 씨는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섭니다. 누구지, 이 사람? 70대지만 품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어머님, 본인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숙 씨는 가격표를 봅니다. 15만 원. 예전 같으면 절대 안 샀을 겁니다. 자식들 용돈 주기도 빠듯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거 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숙 씨는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쇼핑백을 들고 50년 만에 자신을 위해 산 옷. 집에 도착해 옷을 꺼냅니다. 옷장에 정성스럽게 겁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알림이 꺼져 있지만 확인해 봅니다. 민수에게서 문자 하나.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현숙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답장했을 겁니다. 미안해, 엄마가 바빴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둡니다. 답장하지 않습니다. 바쁜 건 자식들만이 아닙니다. 엄마도 바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현숙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합니다. 어떤 강좌 들으실 거예요? 뭐가 있나요? 서예, 노래교실, 요가, 그림 그리기. 그림이요. 그림 배우고 싶어요. 좋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해요. 첫 수업 날. 현숙 씨는 긴장됩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처음이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네, 저도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현숙 씨는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세요. 현숙 씨는 빈 도화지를 봅니다. 뭘 그리지? 손이 움직입니다. 꽃을 그립니다. 예전에 마당에 키우던 코스모스. 자식들이 어릴 때 그 꽃을 따다 주면 좋아하던. 하지만 이제는 없는. 현숙 씨는 집중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릅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그리셨어요. 정말요? 네, 감정이 느껴져요. 현숙 씨는 자신의 그림을 봅니다. 서툽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림을 냉장고에 붙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그림 붙이던 곳. 이번엔 자신의 그림입니다. 나도 할 수 있네. 그날 밤, 현숙 씨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는 그림을 배웠다. 50년 만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자식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만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나에게도 내 인생이 있다. 비록 70대지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일기를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현숙 씨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일이 기대된다고. 육부 작은 용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그림 수업에 갑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그림 수업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현숙 씨, 오늘 수업 끝나고 차 마실래요? 옆자리 순자 씨가 묻습니다. 좋아요. 카페에 앉습니다. 현숙 씨는 자식들 자주 만나요? 순자 씨가 묻습니다. 아니요. 요즘엔 잘 안 만나요. 저도요.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쓸쓸히 웃습니다. 처음엔 서운했는데요. 순자 씨가 말을 잇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현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이제야 그걸 배우고 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배우는 게. 두 사람은 웃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웃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숙 씨는 핸드폰을 봅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와 있습니다. 현숙 씨는 멈춥니다. 받을까? 말까? 심호흡을 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엄마, 응, 민수야.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문자도 안 읽으시고.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바빠요? 엄마가 뭐가 바빠요? 현숙 씨는 잠시 멈춥니다. 예전 같으면 변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림 배우고 책 읽고 친구들 만나고 바빠. 그림이요? 엄마가? 응. 왜? 엄마는 그림 그리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당황한 듯 합니다. 그냥 신기해서요. 엄마도 할 게 있어. 이제. 아, 네. 짧은 침묵. 그럼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를 끊습니다. 현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처음으로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며칠 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재훈아, 형한테 들었어요. 요즘 그림 배우신다고요? 응, 좋으시겠어요. 취미 생기셔서 좋아. 생각보다 엄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현숙 씨는 놀랍니다. 재훈이가 관심을 보이다니. 진짜? 네. 궁금해요. 현숙 씨는 그림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엄마, 진짜 잘 그리셨네요. 아니야. 아직 서툴러. 아니에요. 진짜 좋은데요? 현숙 씨는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자식에게서 듣는 칭찬.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자신의 것으로 받는 칭찬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엄마 그림 더 보러 갈게요. 그래. 천천히.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현숙 씨는 창밖을 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림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수강생들 작품 전시회를 해요. 전시회요? 네. 동네 작은 갤러리지만 참여하실래요? 현숙 씨는 망설입니다. 저 잘 못 그리는데요. 현숙 씨,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미소 짓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현숙 씨는 새 도화지를 꺼냅니다. 전시회에 낼 그림. 무엇을 그릴까? 손이 움직입니다. 빈 식탁을 그립니다.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그립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얼굴은 슬프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희망의 빛. 현숙 씨는 밤새 그림을 그립니다. 완성된 그림을 봅니다. 제목을 붙입니다. 혼자 하지만 괜찮은. 현숙 씨는 그림을 가슴에 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혼자라는 것,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걸. 7부 새로운 시작. 전시회 당일. 현숙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거울을 봅니다. 새로 산 옷을 입습니다. 화장도 조금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갤러리에 도착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현숙 씨에겐 큰 무대입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 혼자 하지만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저요. 현숙 씨가 대답합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감정이 느껴져요. 제목이 울림이 있어요. 현숙 씨는 부끄럽지만 자랑스럽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박수를 받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들어옵니다. 현숙 씨는 돌아봅니다. 재훈입니다. 엄마, 재훈아? 왔어요. 엄마 그림 보러. 현숙 씨는 눈물이 납니다. 바쁠 텐데 엄마가 더 중요하죠. 재훈은 현숙 씨의 그림 앞에 섭니다. 한참을 봅니다.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희가 엄마를 많이 외롭게 했죠? 현숙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이제 알아.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하지만 엄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재훈은 현숙 씨를 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현숙 씨는 재훈을 토닥입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엄마도 행복하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재훈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도 연락했어요. 응, 다음 주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바쁠 텐데. 아니에요. 시간 낼 거예요. 현숙 씨는 미소 짓습니다. 천천히 해. 억지로 시간 내지 말고.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죠. 재훈이 현숙 씨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도 저희 엄마잖아요. 일주일 후, 현숙 씨의 집. 오랜만에 식탁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현숙 씨 혼자 준비한 게 아닙니다. 민수 부부가 갈비를 사왔습니다. 수진이는 호주에서 영상통화로 참여합니다. 재우는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현숙 씨는 소파에 앉습니다. 손주가 옆에 와서 앉습니다. 할머니, 그림 정말 멋있어요. 정말? 네. 저도 할머니처럼 그림 배우고 싶어요. 현숙 씨는 손주를 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배우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입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진심 어린, 민수가 다가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줘서. 현숙 씨는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이제 알아. 너희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 서툰 거였다는 걸. 그리고 엄마도 배웠어.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민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천천히 와. 너도 바쁘잖아. 하지만 엄마가 그립거든 언제든 전화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현숙 씨는 미소 짓습니다. 진짜 괜찮아.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가고 현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70대의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다릅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현숙 씨는 일기를 펼칩니다. 오늘 자식들이 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내 삶을 산다. 자식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 나에겐 내 삶이 있으니까. 70대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일기를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봄밤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현숙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박현숙, 당신 참 잘했어요. 이제 행복해도 돼요. 그날 밤, 현숙 씨는 깊은 잠에 듭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입니다. 악몽 없는 잠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잠입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현숙 씨는 그림 수업 강사가 되었습니다. 초급반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이야기를 담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70대에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담으려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서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현숙 씨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현숙 씨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숙 씨는 가볍습니다. 공원을 지나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재훈입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바쁘면 다음에 와도 돼.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요. 그래. 기다릴게. 엄마 사랑해요. 현숙 씨는 잠시 멈춥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 엄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현숙 씨는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현숙 씨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고, 그저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뿐이었다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산다고. 현숙 씨는 일어납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도 그릴 그림이 있습니다. 읽을 책이 있습니다. 만날 친구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현숙 씨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현숙 씨는 70대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